나는 지훈이다. 서연과 나의 결혼기념일. 우리는 침대 위에서 싸늘한 귀걸이 한 짝을 발견했다. 내 것이 아닌 낯선 남자의 귀걸이. 손바닥을 펼쳐 쇠붙이처럼 차가운 그것을 그녀 앞에 내밀었다. 서연아, 우리 침실에 웬 다른 남자의 귀걸이가 있어? 서연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의 눈빛에는 짜증이 묻어났다. 지훈 씨, 그렇게 사소한 일에 꼬치꼬치 따지지 마. 겨우 귀걸이 하나 가지고 뭘 더 어쩌겠다는 거야? 나는 이제 예전의 내가 아니야. 만나는 사람도 많아졌고, 당신은 아직도 예전의 그 저급한 생각으로 나를 의심하니 어처구니 없지 않아? 나는 헛웃음을 지었다. 그녀의 움직임이 멈칫했다. 뭐? 그녀가 되물었다. 서연아, 우리 이혼하자. 지훈 씨, 미쳤어? 겨우 귀걸이 하나 때문에. 겨우 귀걸이 하나 때문에. 서연의 시선은 귀걸이에 잠시 머물렀다가 이내 고개를 돌렸다. 이건 민준의 것이야. 실수로 떨어뜨린 모양이네. 민준은 우리 회사의 새로운 인재고 내가 늘 아끼는 후배잖아. 어제 오후에 서류를 가져다 주러 왔다가 침실 발코니에서 잠시 업무 이야기를 나눴어. 당신이 그렇게 유난을 떨 필요가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오늘 날씨 좋다고 말하듯 태연했다. 나는 손에 쥔 귀걸이를 꽉 움켜쥐었다. 뾰족한 침이 손바닥을 찔러왔다. 서연아, 여긴 우리 침실이야. 알아. 그녀는 하던 동작을 멈추고 거울 속의 나를 보았다. 눈빛은 여전히 불쾌함으로 가득했다. 지훈 씨, 그렇게 사소한 일에 꼬치꼬치 따지지 마. 겨우 귀걸이 하나 가지고 뭘 더 어쩌겠다는 거야? 나는 귀걸이가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인데? 그가 남자라는 거야. 지훈 씨, 나는 이제 지위가 달라졌어. 만나는 사람도 많아졌고, 당신은 아직도 예전에 그 저급한 생각으로 나를 추측하니 어처구니 없지 않아? 저급한 생각. 그 단어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심장을 파고들었다. 8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나를 정상까지 이끌며 깊이 사랑했던 이 여인이 갑자기 낯설기 그지없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질문할 권리조차 없는 건가. 나는 그저 이런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으로 향했다. 매일 회사에 중요한 연애가 있어. 당신은 너무 초라하게 입지 마. 나를 창피하게 만들지 말고. 명령조의 말투는 너무나도 당연했다. 서연아, 우리 이혼하자. 당신 뜻대로 해줄게. 나는 이 몇 마디를 평온하게 뱉어냈다. 내 목소리가 이렇게 차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나 자신도 놀랐다. 서연은 휙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숨김없는 경악이 가득했다. 마치 터무니없는 농담이라도 들은 듯했다. 뭐라고? 장난 그만 안 쳐? 이혼하자고. 나는 다시 한번 말했다. 그리고 그 귀걸이를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당신을 놓아줄게. 그리고 나 자신을 해강시킬게. 그녀는 멍하니 나를 몇 초간 바라보았다. 경악은 이내 분노로 바뀌었다. 당신, 우리 관계를 뭘로 생각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혹시 내가 요즘 너무 바빠서 당신에게 소홀했다고 생각해? 그래서 일부러 이런 식으로 내 관심을 끌려는 거야? 유치해.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돌아서서 옷장을 열고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내 물건은 많지 않았다. 몇 벌에 자주 입는 옷, 몇 권의 책. 겉으로는 내 집처럼 보였지만 사실 내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정말로 이럴 작정이야? 서연이 달려와 내 손에 든 옷을 낚아채 바닥에 던졌다. 감히, 지훈 씨, 잊지 마. 내가 없었으면 당신은 아직도 그 작은 시골 마을에서 변변찮은 변호사나 하고 있었을 거야. 네 모든 게 다 내가 만들어준 거야. 이혼하고 싶다고? 이혼하면 어디로 갈 건데? 누가 당신을 원할 것 같아? 그녀는 위압적인 태도로 나를 내려다보았다. 바로 그때 침실 문이 열렸다.
문 앞에는 장모님이 서 있었고 그 뒤에는 장인어른이 계셨다. 이 밤중에 무슨 소란이야? 서연이 내일 일찍 나가야 하는데. 장모님은 바닥에 흩어진 옷을 보고 말을 멈췄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지훈아, 또 서연이 속상하게 했니? 장인어른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다. 그는 나를 꾸짖었다. 그 사내가 밤낮으로 아내와 다투는 게 말이 되니? 서연이 일하느라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 좀 편하게 해줄 수는 없어? 그들은 늘 그랬듯 이유도 묻지 않고 나를 비난했다. 엄마, 그 사람이 저랑 이혼하겠대요. 서연은 급히 고자질했다. 목소리에는 서러움이 가득했다. 뭐라고?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장인어른은 성큼성큼 다가와 내 코앞에 손가락을 들이밀며 소리쳤다. 이 염치 없는 놈. 우리 서연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혼을 해? 배가 불러서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니? 장모님은 서연을 붙잡고 애틋하게 말했다. 내 어리석은 딸아, 그 사람하고 싸우지 마. 그는 그저 네가 이제 능력이 있어지니 배 아파서 쉬셈하는 거야. 나는 이 가족의 모습을 보며 그저 터무니없고 슬프기만 했다. 혹시 그 시계 사달라고 해서 비싸다고 투정 부리는 거니? 장모님은 다시 나를 보며 말했다. 지훈아, 나무라는 건 아니지만 서연이 이제 어떤 사람인데. 서연이 남편 차림새가 남들보다 못해서야 되겠니? 겨우 그 돈도 아까워하면서 감히 서연이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 나는 더 이상 변명하고 싶지 않았다. 그들 눈에는 어떤 변명도 그저 궤변일 뿐이었다. 나는 묵묵히 바닥에 떨어진 옷을 주워 다시 짐을 챙겼다. 네가 감히. 장인어른은 내가 반응이 없자 화가 나서 손을 들어 나를 때리려 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장모님이 멈칫했다. 이 밤중에 누구야? 서연은 무언가 생각난 듯 얼굴색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녀는 서둘러 침실을 나와 문을 열었다. 문 밖에서는 청량한 남성 목소리가 들려왔다. 웃음기 섞인 목소리였다. 서연 씨,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연애 드레스 가져왔습니다. 브랜드 측에서 제게 보내줬네요. 민준이었다. 그는 섬세한 드레스 한 벌을 들고 웃으며 들어왔다. 거실에 있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보고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장인어른, 장모님, 안녕하세요. 이어서 그의 시선은 내가 여행 가방을 든 손에 닿았다. 그는 고작 놀란 척하며 말했다. 지훈 형, 출장 가시나 봐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얼굴은 다소 민망해졌다. 서연은 다가가 자연스럽게 드레스를 받아 들고 부드럽게 말했다. 별거 아니야. 들어와 앉아. 민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옆을 지나가다가 걸음을 멈추고는 우리 둘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 형, 서연 누나가 맞는 말 했어요. 남자는 마음이 넓어야죠. 그의 입가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나는 그를 보았다. 그리고 태연한 얼굴의 서연, 이미 민준을 반갑게 맞이하기 시작한 두 사람의 가족을 보았다. 심장이 마치 얼음장 같은 손에 꽉 움켜쥐어진 채 천천히 부숴버리는 것 같았다. 나는 여행 가방을 끌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으로 향했다. 뒤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감지하기 어려운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지훈 씨, 오늘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는 돌아올 생각조차 하지 마. 나는 걸음을 멈췄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다. 이 집은 원래 돌아올 생각도 없었어. 말을 마친 나는 문을 열고 나섰다. 문은 내 뒤에서 쾅하고 닫히며 안에 있던 모든 것을 차단해버렸다. 나는 심야의 복도에 서서 휴대폰을 꺼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던 번호를 찾아 메시지를 보냈다. 하늘 사장님, 전에 말씀하셨던 협력 제안 아직 유효한가요? 거의 즉시 답장이 왔다. 내 사무실은 언제나 당신에게 열려 있어요. 그리고 축하해요. 드디어 그 가장 큰 골칫거리에서 벗어났으니. 하늘은 서연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이자 이 도시에서 서연의 회사와
유일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성이었다. 나는 입술을 살짝 움직여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서연아, 당신은 늘 내 모든 게 다 당신이 만들어준 거라고 했지. 그럼 두고 보자. 내가 당신을 떠난 후에 과연 누가 여전히 고고한 자리에 있을지, 아니면 내가 직접 당신을 그 신의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을지. 하늘은 움직임이 빨랐다. 30분 후 빨간색 스포츠카 한 대가 내 앞에 멈춰섰다. 차창이 내려가자 그녀의 화려하면서도 매혹적인 얼굴이 드러났다. 타요.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줄게요. 그녀는 내게 눈썹을 치켜떴다. 나는 조수석에 앉았다. 차는 밤거리를 평온하게 달렸다. 어쩌다 쫓겨난 거야? 하늘은 운전하면서 내 발치에 놓인 여행 가방을 흘끗 보았다. 나는 그녀의 농담 섞인 말투에 정색하며 말했다. 스스로 나온 겁니다. 차이가 있나요? 결국 갈 곳 없는 건 마찬가지잖아. 그녀는 가볍게 웃었다. 하지만 걱정 마요. 나는 먹여주고 재워주고 심지어 복수까지 도와줄게. 차는 결국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건물 아래에 멈춰섰다. 앞으로 여기서 지내요. 하늘은 내게 출입 카드를 건넸다. 비밀번호는 당신 생일이야. 가구랑 가전제품은 다 있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나는 약간 놀랐다. 이게 당신 아파트예요? 그럼 뭐 훔쳐온 거겠어. 그녀는 나를 흘겨보았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그저 회사에서 고위 임원에게 제공하는 복지라고 생각해. 당신은 이 대우를 받을 자격이 충분해.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카드를 쥐고 있자 마음속엔 난감이 교차했다. 8년 동안 나는 서연의 집에서 가장 작은 방에서 지냈고 그녀가 남겨준 것들을 사용했다. 진정 나만의 열쇠를 가져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그저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는 한 여인이 내게 진정한 집을 선물해 주었다. 고마워요. 고맙다는 말만 하지 말고. 하늘은 차문에 기대어 여성용 담배를 피웠다. 당신에게 최고 전략 책임자 자리를 줄게. 회사 지분 5%도.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인데요? 1년 안에 서연의 회사를 무너뜨리는 것. 나는 그녀가 우리에게 인수해달라고 무릎 꿇고 빌게 만들 거야. 그녀는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눈빛은 날카로웠다. 나는 그녀를 보았다. 이 여인은 야심만만했고 조금도 숨기지 않았다. 좋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저도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모든 관련 프로젝트를 직접 운영하고 제가 거부권을 갖는 겁니다. 하늘은 내 말을 듣고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당신의 이런 당돌함이 좋아. 담배를 껐다. 거래 성립. 내일 오전 9시까지 회사로 와서 회의에 참석해요. 그 늙은이들에게 내가 발굴한 보물을 보여줘야지. 말을 마친 그녀는 멋지게 차를 몰고 떠났다. 나는 아파트로 들어섰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는 도시의 찬란한 불빛이 펼쳐져 있었다. 서연의 집 방향은 이미 빽빽이 들어선 고층 건물들에 가려져 있었다.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고 낯선 침대에 누웠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일말의 편안함이었다.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했다. 서연에게서 걸려온 전화였다. 나는 벨이 울리도록 내버려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는 끊겼고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할 만큼 했으면 돌아와. 내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민주는 이미 갔으니 당신 그날의 작은 고집도 이제 거두어드려야 할 때야. 여전히 고압적인 나를 하찮게 여기는 말투였다. 나는 입술을 비지겼다. 그리고 메시지를 삭제했다. 다음 날 나는 정시에 하늘의 회사로 도착했다. 회의실에서 하늘은 나를 고위 임원들에게 소개했다. 여러분, 이분은 지훈 씨입니다. 우리 회사에 새로 오신 최고 전략 책임자세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훈? 서연 그 여자 등쳐먹고 살던 남편 아니야? 하늘 사장님은 어쩌자고 그 사람을 데려온 거야? 이거 적을 우리 아내들인 격 아냐? 어제 서연한테서 쫓겨났다던데. 정말 우스꽝스럽지. 이런 의심의 시선에도
내 표정은 평온했다. 하늘은 손을 들어 제지하며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여러분, 지훈 씨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네요. 하지만 괜찮아요. 실력이 최고의 증명이죠. 그녀는 서류 한 뭉치를 나눠주었다. 이건 우리 회사의 다음 분기 핵심 프로젝트인 인수 계획입니다. 현재 난관에 부딪혔는데 이제 지훈 총괄에게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할 겁니다. 이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경악으로 술렁거렸다. 프로젝트를 담당하던 중년 남성이 즉시 일어나 반대했다. 하늘 사장님, 너무 성급합니다. 인수 계획은 우리 반년간의 성과입니다. 어떻게 외부인에게, 그것도 경쟁사 쪽 사람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김 부장님. 나는 그의 말을 끊고 담담하게 말했다. 부장님이 겪고 계신 난관이 채널 홍보와 아티스트 포지셔닝 문제 아닌가요? 김 부장은 멍하니 나를 보았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서연의 회사가 부장님들이 선점해둔 온라인 자원을 전부 빼앗고 점 찍어둔 신인들을 빼돌렸습니까? 내가 이어서 묻자 김 부장의 얼굴은 다소 난처해졌고 묵묵히 동의했다. 그건 그들 회사의 전체 기획안을 제가 작성했던 겁니다. 나는 평온하게 충격적인 소식을 뱉어냈다. 회의실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듯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당신 말도 안 돼. 김 부장은 더듬거리며 말했다. 나는 그를 무시하고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가 펜을 들고 일련의 분석과 데이터를 빠르게 써내려갔다. 지금부터 제가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나는 논리 정연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사고 흐름이 유려하고 논리가 빈틈없었다. 30분 후 내가 펜을 놓자 화이트보드는 글씨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회의실은 숨막힐 듯 고요했다. 이전까지 경멸 가득했던 김 부장은 이제 입을 벌린 채 경외심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하늘의 입가에는 줄곧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제 반대하는 사람 있나요? 그녀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회의가 끝나자 하늘과 나는 나란히 회의실을 나섰다. 기분이 어때요? 그녀가 물었다. 나쁘지 않았어요. 다 낡은 문제들이었죠. 내가 사람을 제대로 봤죠. 그녀는 갑자기 내게 다가와 귀에 속삭였다. 서연은 정말 바보야. 금광을 지키면서도 돌멩이로만 생각했으니. 하지만 덕분에 이렇게 좋은 보물을 나에게 던져줬으니 고맙다고 해야겠네. 그녀의 따뜻한 숨결이 귓가를 스쳤다. 희미한 향기가 났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반걸음 뒤로 물러서며 거리를 두었다. 하늘은 내 반응을 보고 깔깔 웃었다.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서연의 비서에게서 걸려온 전화였다. 지훈 씨, 서연 사장님이 지금 회사로 오셔서 퇴사 절차를 밟으시합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자 하늘이 크게 말했다. 한바탕 소란을 피워볼까요? 제가 경호원 2명 붙여줄까요? 됐어요. 나는 가볍게 웃었다. 어떤 사람들은 제 손으로 직접 얼굴을 후려쳐서 부어오르게 해야만 교훈을 얻으니까요. 나는 서연의 회사 건물 아래층에 도착했다. 마침 그녀와 민준이 승합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웃고 떠들었다. 매우 친밀해 보였다. 주변 직원들은 모두 정중하게 인사했다. 서연 사장님, 민준 씨 안녕하세요. 서연의 시선을 곱게 유지한 채 고고한 여왕 같은 모습을 고수했다. 민준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권세를 등에 업고 남을 업신여기는 듯했다. 아는 직원들에게는 시시때때로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다. 그들은 나를 보았다. 얼굴의 미소가 일순간 굳어버렸다. 뭐하러 왔어? 서연이 미간을 찌푸리며 퉁명스러운 어조로 물었다. 퇴사 절차를 밟으러 왔습니다. 나는 평온한 어조로 말했다. 민주는 위아래로 나를 훑어보았다. 나는 오늘 하늘이 미리 준비해준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다. 단정하고 몸에 잘 맞았으며 값이 꽤 나갔다. 그의 눈에
질투심이 스쳤다가 이내 빈정거리듯 말했다. 지훈 형, 서연 누나를 떠나면 비참하게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빨리 새로운 백을 찾다니 행동이 참 빠르시네요. 그는 백이라는 단어를 특히 강조했고 주변 사람들은 일제히 킥킥거렸다. 어떤 이들처럼 여자에게 아첨해서 지위를 얻는 것보단 낫지. 나는 차갑게 되받아쳤다. 민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뭐야? 민준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손을 뻗어 나를 밀치려 했지만 서연이 날카롭게 소리치며 제지했다. 민준, 여기는 회사야. 네가 난동을 부릴 곳이 아니라고. 그녀는 민준을 향해 노려보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내 맞춤 정장에 머물렀다. 놀라움이 스쳤다가 이내 경멸로 바뀌었다. 폼 잡으려고 옷만 번지르르하게 입고 온 거겠지. 지훈 씨, 이런 유치한 신보는. 나는 그와 말다툼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묵묵히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퇴사 절차는 어디서 봐봐야 하나요? 저 바빠서요.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비서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지시했고 자신은 민준을 데리고 총재실로 들어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희미하게 민준의 낮은 불평 소리를 들었다. 서연 누나, 왜 그 사람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요? 그저 관심 끌려고 온 거잖아요. 퇴사 절차는 매우 순조로웠다. 서연은 줄곧 고개를 숙이고 감히 나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퇴사 증명서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라는 글자가 끔찍하게 박혀 있었다. 나는 사원증을 테이블에 놓고 돌아서는 순간 복도 끝벽에 기대어 손목을 흔들며 나와 결혼 침대에서 발견했던 것과 똑같은 귀걸이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민준을 마주쳤다. 그의 입가에는 경박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지훈 형, 이 귀걸이 보셨죠? 서연 누나가 버리기 아깝다고 해서 제가 일단 하고 있었죠. 솔직히 말해서 형도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 사랑은 주고받는 거잖아요. 누나는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과거에 얽매여 있는 찌질한 형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걸음을 멈추고 평온한 시선으로 그를 보았다. 그 귀걸이 잘 보관해요. 언젠가 당신을 감옥으로 보낼 증거가 될 수도 있으니.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가 막 화를 내려는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다. 서연이 싸늘하게 말했다. 민준, 무슨 쓸데없는 소리야? 그녀는 나를 보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지훈, 오늘부로 우린 남이야. 다시는 내 회사 앞에 나타나지 마. 그렇지 않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남이야? 나는 픽 웃었다. 서연, 이제부터 시작이야. 말을 마친 나는 돌아서서 떠났다. 내 몸 뒤에서는 민준의 분노에 찬 욕설과 서연의 억눌린 질책 소리가 들려왔다. 서연 회사 건물을 나서자마자 하늘의 전화가 때마침 걸려왔다. 그녀는 미소를 머금은 채 물었다. 어때요? 익숙한 곳에 다시 가는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약간의 뜻밖의 소득도 있었고요. 나는 서연의 사무실 방향을 보았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 안에 두 사람의 위선적인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는 듯했다. 계획을 준비합시다. 이제 움직일 때예요. 하늘의 회사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프로젝트 팀을 소집해 회의를 열었다. 수정된 인수 방안을 하나씩 해체했다. 이전에는 나를 경시하던 김 부장도 이제는 완전히 그런 태도를 거두고 방안을 반복해서 검토하며 시시때때로 질문을 던졌다. 나는 인내심 있게 답변했다. 치밀한 논리 분석은 모든 참석자들이 감탄하며 승복하게 만들었다. 하늘은 팔짱을 낀 채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앉아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찬사로 가득했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서연의 회사에서 논의 중인 영상 RP입니다. 이 RP는 민준을 위해 맞춤 제작된 것이고 서연 회사 다음 분기의 핵심 프로젝트죠. 일단 확보하면 민준의 인기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터였습니다. 내가 이 RP에 대해 손바닥 보듯 턴이 꿰뚫고 있었던 것은 당시 프로젝트 전체의 타당성 분석과 협상 전략을 내가 밤새워 작성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사람을 시켜 IP 측에 연락하여 서연이 제시한 일반적인 입찰 방식을 회피하고 수익 분배와 자원 교환 방식으로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동시에 하늘의 회사 최고 제작팀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RP를 연간 히트작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RP 측은 원래 서연이 민준을 편애하는 방식에 우려를 표하고 있었기에 우리 제안을 듣자마자 즉시 흔들렸다. 서연은 이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 비즈니스 만찬에 참석 중이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내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지훈 매제시치? 감히 하늘과 손을 잡고 저는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컴퓨터 화면에 뜬 협력 의향서를 보며 평온하게 말했다. 당신은 늘 내가 당신에게 기대어 산다고 했지. 이제 보여줄게. 내가 잃은 것은 내 손으로 되찾고 당신이 가진 모든 것도 하나씩 빼앗을 거라는 걸. 미쳤어? 서연이 소리쳤다. 우리 8년의 정을 그렇게 잔인하게 끊을 수 있어? 나는 그 귀걸이, 그리고 그 천박한 사고방식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마음속엔 차가움만 남았다. 민준을 우리 침실로 들였을 때부터, 내 노력을 경시했을 때부터 우리 사이에 정은 없었어. 서연, 당신이 직접 모든 것을 망쳤어. 말을 마친 나는 전화를 끊고 그녀의 번호를 차단했다. 다음 한 달 동안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서연을 압박했다. 먼저 서연의 3가지 핵심 광고, 모델 계약을 해지시키고 그녀 회사 소속의 스타 매니저를 전향시켜 몇몇 유망한 연예인들과 함께 하늘의 회사로 이적시켰다. 서연의 회사는 연이어 타격을 입고 주가는 크게 하락했으며 자금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화해와 협상을 위해 나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결국 나를 찾을 수 없었다. 민준도 완전히 당황했다. 자원 지원이 끊기자 그의 노출도는 급격히 하락했고 이전 팬들은 탈덕하기 시작했다. 브랜드들은 줄줄이 계약을 해지했으며 심지어 언론에서는 갑질과 성희롱 논란까지 보도했다. 그는 분에 못 이겨 하늘의 회사 건물 아래로 달려와 나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지훈 씨, 감히 나를 건드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는 경비원들에게 그를 막으라고 지시했다. 군중 너머로 그에게 말했다. 이 모든 것은 네가 마땅히 받아야 할 때가야. 서연에게 아첨하여 얻은 모든 것은 원래 네 것이 아니었어. 민주는 계속 발버둥 쳤지만 경비원들에게 붙잡혀 끌려갔다. 그의 욕설은 점점 멀어져 갔다. 서연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호화 저택과 스포츠카를 담보로 잡고 사방으로 자금을 조달하려 했다. 한때 고고했던 여왕은 이제는 초라하고 궁색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장모님 댁을 찾아가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장인어른은 이미 그녀의 일 때문에 입원해 계셨고 장모님도 그녀에게 원망 남았다. 다 네 자업자득이야. 편안하게 살지 않고 괜히 그런 엉망진창인 짓들을 벌여서 이제 너 자신까지 망치고 우리까지 힘들게 하니. 궁지에 몰린 서연은 결국 하늘의 회사를 찾아갔다. 그녀는 비굴하게 면담을 요청했고 하늘은 나에게 그녀를 만나야 하고 했다. 사무실 안 서연은 빛바랜 옷을 입고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 밑에는 핏줄이 가득했다. 예전의 빛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나를 보자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다. 목소리가 떨렸다. 지훈,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 회사도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당신을 배신해서는 안 됐고 당신을 경시해서도 안 됐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마음속에는 아무런 파동도 없었다. 눈앞의 이 여인은 더 이상 함께 고생했던 그 소녀도 아니었고 차가운 총재도 아니었다. 그저 현실이 무너진 가련한 사람이었다. 다시 시작? 나는 고개를 저었다. 불가능해요. 내가 우리의 정을 소중히 여겨달라고 애원했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죠? 내가 천박한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말했을 때
당신은 또 어디 있었죠?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서연은 털썩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봇물처럼 흘러내렸다. 회사는 제 평생의 꿈이에요. 제발 망가뜨리지 말아주세요. 돈을 드릴게요. 지분도 드릴게요. 도와만 주신다면 당신의 회사는 내 눈에는 한 푼 가치도 없어요. 나는 서류한 뭉치를 그녀 앞에 놓았다. 이건 하늘 사장님이 당신에게 보내는 최후 통첩입니다. 서명하고 회사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리에게 팔거나 아니면 파산 청산을 기다리세요. 당신이 선택하세요. 서연은 서류를 보며 몸을 떨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했다. 정말 그렇게 잔인할 수 있어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는 돌아서서 떠날 준비를 했다.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 귀걸이 민준에게 버리라고 해요. 그건 우리 모두의 치욕을 상기시키니까. 그날 오후 서연은 서명했고 정식으로 회사를 하늘에게 팔았다. 하늘의 회사를 나오던 그 순간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고 눈빛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지만 결국 뒤돌아서 떠났다. 민주는 이전의 흑역사로 인해 완전히 매장되었고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못했다고 한다. 인수가 완료된 후 하늘은 축하 연회에서 나를 회사 부사장으로 임명하고 지분율을 10%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연회에서 사람들은 나를 극진히 대했고 더 이상 여자를 등쳐먹고 사는 이야기는 아무도 꺼내지 않았다. 하늘은 와인잔을 들고 내 옆으로 다가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복수 성공 축하해요. 나는 와인잔을 들어 그녀와 잔을 부딪혔다. 고마워요. 복수만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도요.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어요? 하늘은 나를 보며 탐색하는 눈빛으로 물었다. 저와 함께 걸어갈 생각은 없나요? 일 말고도요. 나는 잠시 멍해졌다. 그녀의 화려한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일말의 파동이 일었다. 8년간 나는 서연에 대한 감정에만 푹 빠져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늘은 나에게 신뢰와 기회를 주었고 나 자신을 되찾게 해주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시간을 좀 주세요.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하늘은 웃으며 강요하지 않았다. 좋아요. 기다릴게요. 축하 연회가 끝난 후 나는 혼자 강남 아파트의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휴대폰에는 하늘이 보낸 메시지가 와 있었다. 과거는 흘러갔어요. 미래는 밝아요. 나는 가볍게 응하고 답장했다.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천천히 번졌다. 서연의 배신은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지만 동시에 나를 불사조처럼 다시 태어나게 했다. 나는 더 이상 서연에게 의존하던 지훈이 아니었다. 이제는 홀로 설 수 있는 강한 사람이었다. 그 모든 아픈 과거는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었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서재로 향해 컴퓨터를 켜고 회사의 다음 발전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과거는 이미 종결되었고 미래의 길은 아직 멀다. 나는 이 자신감을 가지고 굳건히 나아갈 것이다. 사랑은 인연에 맡기면 될 일. 결국 최고의 순간은 언제나 앞에 있으니까.